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정확하게 맥점만 어떻게 딱딱 짚어드릴 거고, 자, 포스코 DX가 오늘 주가가 종가 기준 마이너스 2.6% 마무리했습니다. 49,250원으로 마무리해줬는데, 자,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왜냐?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46,900원, 46,000대까지 보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중에 그래도 한 5% 끌어올리면서 마이너스 2.6%로 마무리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도 장 막판에 좀 들어올리면서 시장이 좀 살아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특히나 이 코스닥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죠? 기관에서도 오늘 좀 사줬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동반이 되면서 장 막판에 좀 유입이 됐다. 자, 그리고 선물 지수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뭐 중국부터 해가지고 홍콩을 제외하고는 뭐 일본, 그리고 미국의 S&P 500,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전부 다 일제히 반등이 나와줬다.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한숨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약간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힘들 수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어떤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대표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동안 올라왔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았죠. 또 올라갈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죠. 근데 이 자리에 오니까 대표님 이거 진짜 어떻게 되죠?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이렇게 불안에 떠시는 분들, 제가 뭐라 했어요? 사라. 오히려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서는 요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 매수 타이밍이다. 바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려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디테일한 분석들을 잡아드리겠지만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서는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포스코 DX가 10월 달부터 한 11월 초까지 3가지 정도의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이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이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지금 실적이 발표가 났죠. 오늘 10월 24일 포스코 그룹주 실적 발표일인데 실적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해석을 도와드리고 브리핑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영상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지금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관련해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무료 소통방 텔레그램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과 포스코 DX 주주분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476명 정도가 입장이 계시는데 제가 1000명까지 무료로 입장을 받을 거예요. 1000명까지 받을 거고, 지금 하루에 입장 요청이 50건, 70건, 100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체크해서 1일 정도 이내로, 24시간 이내로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린다. 지난주에 제가 이 텔레그램방을 새롭게 다시 한번 만들었는데 벌써 500명 가까이 찼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 가족분들 입장 신청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 DX 오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주가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오전 10시 24분 정도에 포스코 DX가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제가 여러분들 멘탈 관리 도와드리면서 오히려 이때 46,000원 정도 자리까지 빠졌을 거예요. 오전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4만원 후반대가 오히려 우리가 좀 더 평단을 낮춰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지금 자리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포스코 DX가 오늘 1.6%까지 끌어올렸어요. 장중에는 얘가 얼마나 많이 빠졌었냐면 장중에 7.3%, 46,900원까지 빠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대응들, 기술적인 대응과 더불어서 포스코 DX 관련된 멘탈 관리, 실질적인 우리 가족분들에게 꼭 필요한 대응들을 제가 직접 딱딱 도와드리고 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 댓글을 참고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반드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입장이 된다. 왜냐? 제가 오래 걸리고 제가 힘들더라도 한 분 한 분 제가 전부 다 확인해서 입장에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입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뭔가 빠진 거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입장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요청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번호 010-7281-4679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 신청자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제 거 말고요. 우리 가족분들 거 마지막 끝 4자리만 댓글로 남기시고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만약 텔레그램 닉네임 나는 모른다 그러면 성함을 이렇게 댓글로 같이 작성해 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에 입장 승인 도와드릴 거예요. 자, 댓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달려요. 박세준 6892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게 확인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입장을 도와드렸어요. 보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신청이 날라오고 있어요. 이분들 제가 전부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문자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댓글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다. 이도엘님도 지금 신청하셨고 이렇게 이름 또는 닉네임으로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남겨주시면 되고 자, 조금 전에 제가 박세준님 추가해드렸다고 했죠. 보시면 박세준 물론 이름이 좀 틀리긴 했지만 박세준 689 이렇게 돼 있지만 요 정도만 돼도 제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의 댓글을 참고하셔서 그대로만 진행하셔서 입장하시고 포스코DX 관련된 실시간적인 대응들을 받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영상의 댓글에 이 내용이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주식에너지의 커뮤니티 눌러보시면 여기에도 제가 입장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영상 댓글이 없을 경우에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포스코DX 대응뿐만 아니라 이런 추천주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한 종목과 그리고 매주 2종목씩 추천주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까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을 확인하셔서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포스코DX를 보실 건데 지금 실적 부분 먼저 보실게요. 지금 2022년 대비해서는 그죠?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죠. 2천억대에서 3,500억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 영업이익도 170억에서 322억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약 8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영업이익률도 작년 7.1%에서 9.1%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49억에서 263억까지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는 작년 대비해서는 좀 성장했지만 전분기 6월 달에 나왔던 2분기 실적 발표 대비해서는 0.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죠? 성장세가 어떻게 둔화된 거 아니냐.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는. 2분기 때 9.3%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성장세가 둔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포스코DX가 공장부지. 그죠?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죠. 기술력들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적인 부분들. 사업적인 어떤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업이익 마진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2분기 때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 2, 3분기 넘어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이 됐고 캐나다 퀘벡에다가 얼티엄겜 1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처리가 됐다. 그래서 마진 구조가 좀 떨어진 것뿐이지 어떤 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물론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 공장 인프라를 늘리는 어떤 작업들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죠? GM 모터스, GM 공장에서도 우리 공장 2024년에 완공하기로 했었던 거 좀 늦출 거야. 25년, 26년 이후로 늦출 거야.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 시장 내에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품 재고, 소재 재고들이 많이 남으면서 공장 건설하는 걸 좀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포스코DX의 어떤 악재성으로 반영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시장의 전망치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죠?
자, 2023년 3분기의 추정치가 영업이익률이 292억 원이었어요. 292억 원. 이거는 시장 컨센서스죠. 시장의 전망치. 시장 컨센서스가 292억 원. 근데 실제 나온 실적이 321억. 시장의 어떤 추정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잘 나왔다. 그죠? 추정치 대비해서는 10% 증가했다. 뭐 매출 자체는 떨어졌지만 매출보다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더 늘어났다. 추정치보다 많이 올라갔다. 단기 순이익도 추정치보다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성장세를 보여줬어요. 작년 대비해서. 근데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악재로 반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DX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빠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2분기랑 비교하니까 그래요. 사실 2분기는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실적이 나온 거고 2분기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죠. 실적 자체가. 근데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래도 준수한 실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아무래도 하마스 이스라엘 리스크가 가장 강하고요. 자, 이거는 제가 뭐라 했어요? 글로벌 이슈라고 했죠. 글로벌 이슈. 우리가 포스코DX의 주가 전망을 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지금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증시가 왜 빠지냐? 그죠? 뭐 금리다 뭐다 뭐 유가 상승이다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상승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지금 당장 뭐다? 뭐예요?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죠? 얘는 뭐예요? 지금 글로벌 이슈예요. 글로벌 이슈. 글로벌 증시를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리스크. 잠재적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바로 적용되는 리스크예요. 그죠? 활동 리스크죠. 활동 리스크. 활동하고 있는 리스크. 그래서 1번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당장 시장에 가장 큰 이슈를 줄 수 있는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국내 리스크죠. 국내 리스크. 자, 국내 리스크는 뭐가 있죠?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요소는 얼마 전에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태가 터졌어요. 자, 이 주가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CFD 계좌 그리고 또 뭐예요? 신용잔고 미수. 자, 미수를 땡겨서 매수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용대출을 땡겨서 증권사한테 그죠? 대출을 땡겨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미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결제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특정 시기가 됐을 때 신용을 가지고 빌렸기 때문에 대출받은 금액을 갚아야겠죠. 근데 이런 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주가가 폭락이 나온다. 어느 정도 일정 범위에서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미수를 땡긴 투자자가 이거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된다? 자동 반대 매매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증권사가 매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돈을 리스크를 방어하고 회수하겠다. 이게 이제 반대 매매인데 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했던 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사전 예방이 안 됐죠. 사전 예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추가적인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 자,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은 뭐예요? 테마가 강한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죠?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들, 몇 개의 종목들, 뭐 신용잔고가 높아져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특징으로 해서 신용거래를 중단시켰어요. 이건 한시적이에요. 그죠? 일시적 중단이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국내 리스크예요. 국내 리스크. 이거는 국내 리스크다. 신용잔고 거래 중단. 근데 여기에 포스코DX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DX가 신용잔고, 신용대출 거래, 미수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세력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실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죠? 세력 유입이 어렵다. 매수세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뭐랬어요? 한시적, 일시적이다. 길어봤자 한 달. 한 달 못 갈 수도 있고 키움증권에서 풀어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자면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커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뭘 정리해야 돼요? 도대체 얘가 언제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냐? 해소가 돼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증시가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에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지만 오늘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인질을 풀어줬어요. 2명 정도. 그래도 지금 카타르랑 이집트가 중재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다독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말은 안 됐지만 카타르나 이집트는 같은 편이에요. 같은 무슬림이죠. 이슬람. 그래서 하마스가 이 국가들의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중재하면서 최대한 이스라엘에 협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 전쟁이 빨리 일단락될 수 있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있으면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확대되거나 뭐 중동의 어떤 개입들, 중동 전쟁으로 확대가 된다거나 장기화된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래도 시장은 안정이 될 거다. 언제쯤? 10월 말이 지나가고 나면 이 정도의 상태로 좀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면 11월 달에는 완전히 이 리스크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어요. 어느 정도 순간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전쟁이 확대되고 좀 더 장기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진다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흐름대로만 잘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면, 확대 해석되지 않는다면 11월 초에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국내 리스크 같은 경우도 길어봤자 한 달이라고 했죠. 10월 중순부터, 지난주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이제 중지를 했으니까, 중단을 시켰으니까 다음 달로 따지면 한 11월 중순 정도가 된다면 신용거래 가능하겠죠. 빠르면 11월 초. 그죠? 그러면 두 가지 모두 다 11월 초 정도에는 리스크 해소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좀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MSCI 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코 DX가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지금 심사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18일부터 10월 31일 이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 심사가 끝나고 나면은 11월 15일 날 MSCI 편입 대상 종목을 발표, 브리핑을 합니다. 지금대로만 흘러간다면 포스코 DX 포함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인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대표님, 왜 MSCI 이런 이슈가 있는데 왜 지금 주가가 떨어지나요? 자, MSCI 심사랑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다. 다만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개입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 상승폭은 제한한다는 거예요. 단기 급등폭을 제한한다.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3번의 내용보다는 1, 2번의 내용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가장 크게 작용받고 있어요. 가장 크게. 근데 3번도 어느 정도는 포스코 DX의 주가에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MSCI 지수는 편입을 위해서 규정이라는 게 존재해요. 편입 규정.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단기 급등 종목들. MSCI 지수에서는 안 받아줘요. 편입 안 된다. 그러면 포스코 DX가 주가가 빠바바바 많이 올라가요. 그죠? 급등이 막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MSCI 편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품, 뻥튀기 되는 종목들, 단기 이슈로 많이 올라가서 MSCI 편입 요건을 맞춘 종목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에서는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 지수의 어떤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제외시키자라는 규정이 2021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 상승폭을 언제까지 제한한다? 심사가 끝나는 31일까지는 제한한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물론 지금 이거를 따지고 봤을 때 가장 크게 적용되는 순서대로 본다면 1번이 가장 크고 2번, 3번 순서예요. 3번은 지금 미비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왜냐? 이미 1, 2번에서 증시에 크게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3번은 크게 작용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요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자면 포스코 DX가 언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 언제 올라갈 수 있어요?
11월 달이 와서야 좀 올라갈 수 있다. 11월 한 중순 정도가 가까워지면은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와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주가를 이렇게 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이 21선 밑으로 해가지고 쭉 빼버릴 수 있어요. 그죠?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뺄 때도 있는 거고, 올릴 때도 있는 거고, 또 강하게 뺄 때가 있는 거다. 설명을 드렸죠.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멘탈이 깨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눌릴 때마다 음봉에서 물량 모아가야 된다. 음봉에서 물량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음봉에서 물량 모아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롱숏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 코인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코인에서. 해외 선물이나 코인에서 이 선물 투자하는 사람이나 코인에서 하는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롱숏 개념은 일반 현물 투자에서도 적용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포스코 DX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포스코 DX 분석을 끝마쳤어요. 아, 이 종목 지금 11월 달에 MSCI 지수 편입도 있고 또 12월 달에 이전 상장도 있고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도 괜찮고 내년 3월에 또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있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 쇼커버도 나와야 되고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판단이 어느 정도 분석이 정리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우리는 이 정리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롱이 뭐예요?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승에다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매에 임해야 돼요? 양봉에서 어떤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양봉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양봉에서 매도하는 사람들은 단타 치는 사람들. 그죠? 우리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까지 가져가는 거고 양봉 떴을 때 매도하는 거는 단타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음봉 떴을 때 매수한다. 음봉 자리에서 매수한다. 이런 자리에서.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차피 롱을 바라보고 주가가 올라갈 거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음봉에서 매수해야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음봉에서 떨어요. 아, 이거 또 사도 되나? 더 물려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 아니야? 무서워하죠. 왜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길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 세밀한 분석. 이 종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종목인데 포스코 DX에 대해서 나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불안하죠. 무섭죠. 왜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내 돈이 지금 얼마가 잃고 있는데 이거 진짜 올라갈 수 있나? 딱딱 김 대표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 딱딱 무슨 딱딱거리도 아니고 딱딱거리는데 이 사람 진짜 맞는 건가?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의심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저는 포스코 DX를 오랫동안 분석해 왔고 이 종목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했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어땠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16년 동안 주식하면서 14년 동안 전업 투자했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은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제가 만약에 과거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이 주둥아리만 나불대고 있다. 그러면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공부를 해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밤에도 텔레그램 방을 보냅니다. 그죠? 밤에도 막 보내요. 이렇게. 얼마 전에도 주말에 막 그 미국 증시 다 분석해가지고 밤에 보냈죠. 이렇게 밤에 보내요. 자, 왜 밤에도 제가 이러고 있을까요? 저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이제 자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주식 분석이에요. 주식 공부. 제가 주식을 지금 14년째 전업 투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시장은 전쟁터예요. 제가 이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저도 낙오가 돼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타고났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매일같이 공부하고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저도 어느 순간에 트렌드 못 따라가면은 저도 뒤쳐져요. 저도 우리 가족분들처럼 제가 우리 가족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돈 잃는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우리 가족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신 포스코 DX를 공부하고 추적해서 증시를 분석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 시나리오대로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 물론 따라오고 말고는 최종의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고 여러분들한테 최종의 어떤 선택의 몫이 돌아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에너지 가족분들은 저를 신뢰하신다면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영상이 이해가 잘 되셨다면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영상의 댓글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데 주식에너지의 포스코DX 영상은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요새 조회수 많이 늘어나고 구독자 많이 늘어나고 좋아요도 많이 눌리고 있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다른 영상들, 포스코DX 다른 영상들은 오히려 댓글들도 안 좋은 댓글이 달리거나 댓글이 안 달리거나 좋아요도 많이 줄어들고 이전보다 조회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주식에너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왜냐? 주식에너지는 9월 달부터 10월 달에 힘든 장세가 될 것이다. 조정장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대부분의 한 99%의 유튜버들이 포스코DX 10월 달에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할 때 제가 조정장 올 수밖에 없다. 그 근거를 다 말씀드렸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전쟁은 예측 못했지만 주가 흐름, 이 증시 흐름은 예측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믿고 따른다. 이 믿음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어떤 신뢰관계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제 영상을 본 결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딱도사님 말씀이 다 맞네요. 이렇게 다 맞다라는 어떤 표현도 하루 이틀 만에 이 사람이 결정해서 내린 어떤 댓글들이 아니에요. 제 영상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보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멘탈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김 대표님을 빨리 알았다면 급하게 매수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급하게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4만원 후반대 올 때마다 담아라. 앞에 4짜리 보이면은 그냥 매수해라. 근데 막 5만 5천원, 6만원 이런 자리에서 막 10만원 간다고 떠들었었던 유튜버들. 이런 유튜브 보고 따라하다가 급하게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뭐냐? 이 주식에너지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제가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가족. 자, 가족이라는 표현을 왜 쓸까요? 주식에너지의 가장이 누구죠? 저예요. 저는 이 가장이라는 어떤 본분을 가지고 선장이라는 어떤 본분을 가지고 우리 가족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책임감과 신뢰가 없이는 이 주식에너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 주식에너지란 어떤 지붕의 울타리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어그로나 끌고, 그죠? 뭐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좋죠. 달콤한 이야기들. 얼마나 귀에서 듣기엔 달콤해요. 올라가는 순간에는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이래버리면 그 영상 조회수 막 터집니다. 좋아요 눌립니다. 구독자 늘어납니다. 신나죠?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비 종교가 왜 사람들이 여기 푹 빠져요? 사람들의 심리와 그 분위기를 이해해가지고 그 사이비 교주가 막 달콤하게 띄워주고 막 신난다, 우리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막 이러니까 신나가지고 거기서 빠져드는 거예요. 한번 빠져들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상한 유튜브들 거기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사이비 종교 믿듯이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정확한 맥점을 딱딱 풀어주고 신뢰를 이 사람이 주고 있는지, 이 사람의 분석이 들어맞고 있는지, 말이 바뀌진 않는지 지속적으로 보면서 체크해 보셔야 된다. 분별력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제가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하는데 우리 가족분들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지. 그죠? 우리 주식에너지는 9월 달부터 8월 달부터 포스코DX 대응을 정확하게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신뢰를 드리면서 쌓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분석력이고 실력이에요.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되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텔레그램 방에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상 댓글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영상 댓글 보시고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링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신 다음에 영상 댓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보내시면 제가 확인 이후에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